사례로 보는 AWS IoT 서비스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NDS 이상은 매니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NDS 이상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제조 산업에서 AWS IoT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드리고 IoT에 대한 내용과 그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WS의 IoT 코어라는 서비스와 그린그래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 NDS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DS는 농신그룹 계열사고요. 1993년에 설립된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AWS 클라우드 MSP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현재 500여 곳 이상의 고객분들이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어드밴스드 컨설팅 파트너로서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컨설팅과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인프라 운영과 데이터 분석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신그룹은 식품 포장재 제조부터 유통물류까지 다양한 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계열사 시스템은 AWS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어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계열사에서는 이 머신러닝이나 젠AI, IoT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DT 과제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요. 그 인프라와 서비스로서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이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룹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MSP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Io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oT란 무엇일까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단어 그대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물을 인터넷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미 저희 주변에는 스마트 TV나 스마트 냉장고와 같이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에도 이런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고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에서도 흔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IoT에 대한 뉴스들을 찾아봤는데요. 이 IoT뿐만 아니라 AI를 적용해서 AIoT라는 용어도 요즘에 나왔고요. 제조 분야에서는 이 AI랑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기사에서는 OECD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AI는 28%, 사물 인터넷은 53%로 이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고요. 클라우드 도입률 같은 경우엔 70%로 5위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이 산업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AI나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OECD 조사에서도 도입률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이 IoT를 도입하시려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IoT 제조사들 같은 경우엔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하는 게 쉽지 않겠죠. 또한 IoT 디바이스들을 제조하고 출고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후에도 성능 향상이나 펌웨어 업데이트 같이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IoT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기의 수가 늘어나면서 시스템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확장성을 도입하기 전에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인프라랑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서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리소스 사용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 관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NDS 같은 MSP가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으로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초기부터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 분석 체계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디바이스의 원격 업데이트를 위한 OTA 시스템하고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직접 저희가 구축해 드릴 수도 있고요. 이 AIML 기술을 적용해서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또 확장성 문제에서는 AWS IoT Core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IoT 기기를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자동으로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큰 페인 포인트일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고객의 비즈니스와 현 시스템 구성을 분석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AWS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용도 절감하시고 또 운영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IoT를 어떤 분야에 적용하면 가장 좋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IoT를 적용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비용 효과적인가 이실 텐데요. 적용하면 다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우선 생산 설비 내부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과 같이 사람이 매번 직접 관찰하기에는 어려운 곳에 적합할 것입니다. 이곳에 IoT 센서를 통해서 설비의 온도, 진동,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찰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규모가 막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 현장 내 위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생산품 품질에 대한 감지를 계속해서 해주신다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도 있고요. 또 설비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사고 리스크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할 수는 있는데 그 작업량이 너무나 많을 때 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요소를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자재 관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물류 창고라든지 자재 관리, 이쪽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IoT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AWS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클라우드에 연결하고 작동시키기 위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부터 연결한 디바이스를 클라우드 상에서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서비스, 또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애널리틱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IoT 그린그래스와 IoT 코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oT 코어는 디바이스하고 AWS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AWS 클라우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인증서를 기반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섀도우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있는 룰엔진이라는 기능으로 다른 AWS 서비스들하고 직간접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IoT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려면 사전에 토픽이라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토픽은 저희가 흔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신저라든지 카톡 단체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스마트 조명등과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확인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 모두 꺼달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oT 기능을 활용해서 디바이스랑 AWS 클라우드를 연결했으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시간이죠. 활용 프로세스는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룰 액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수집이 되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특정 컬럼만 뽑아낸다거나 아니면 각종 연산을 통해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시각화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그 기능을 지원하는 AWS 서비스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단계마다 상황과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축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의약품 제조기업 사례입니다.
이 온스토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분들께서는 바이오 연구실에 멸균 시스템이 있었는데 온스토어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다가 사전에 설정된 어떤 인계값에 다다르면 멸균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저희 MSB 고객사하셨고요. 중간에 정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와 짧은 기간 내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도 짧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 공수가 많이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최대한 이 AWS SaaS 서비스로 제안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수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초 이내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화면에 이제 표시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S3와 RDS 그리고 NoSQL DB인 다이나모DB를 실제로 저희가 비교를 해드려서 그 중에 가장 처리 속도가 좋은 다이나모DB를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실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는 온도 습도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를 연구실 내에 구축되어 있는 게이트웨이가 모아서 보내줬습니다. 이걸 IoT 코어랑 연결해서 바로 다이나모DB에 저장했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그래프나 대시보드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모니터링 대시보드고요. 온도와 습도가 어떤 임계치에 다다르면 멸균 시스템이 작동하고 실제로 고객 요청 사항 중에는 수동으로도 직접 껐다 켰다 하는 것도 구현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 기능도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공적으로 IoT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 사례는 지하수 관련 측정 기업이었습니다.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을 측정하는 센서를 보유하고 계셨고요. 이미 셀프로 AWS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셨습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EC2라는 그 가상 서버를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이 점차 기존 서버로는 한계가 있고 이 서버를 늘릴 생각을 하시다가 저희에게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뢰를 주셨고요. 저희는 IoT 코어를 통해서 수집하는 걸 제안드렸습니다. 또 수집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도 저장하고 또 일부 전처리를 통해 RDS에도 저장을 해야 됐습니다. 우선 센서에서 바로 IoT 코어랑 연결을 했고요. 데이터 저장에 대한 요구사항, 그 원본과 RDS에 저장해야 되는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IoT 코어의 룰 엔진을 통해서 S3로 원본을 바로 저장을 하고 또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부 전처리하고 필터링해서 RDS에 넣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는 파이오스 서비스는 데이터를 모았다가 저장하는 버퍼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분들은 실시간 요건은 없었어서 100개가 모아지면 그 RDS에 저장하게 되는 그렇게 구성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RDS의 부하를 줄여줬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OT 보안 장비 제조기업의 사례입니다. 유정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암호화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인프라로서 AWS 클라우드를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정하면 또 중동 지역을 타겟으로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AWS의 해외 리전에 구축해서 원활하게 글로벌로 서비스할 수 있게 저희가 구축을 했고 유정에서 나오는 펌프의 온도와 압력, 시추 상태, 현재 시추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시간 대시보드를 제작 의뢰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ML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하고 시추량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ML 파이프라인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IoT 코어에서 S3로 일단 로우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이트와이즈라는 서비스를 그래프하나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와이즈를 사용한 이유는 이 로우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파싱하는 게 좀 더 수월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또 AI ML 같은 경우에는 AI 플랫폼인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까지 만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래프하나로 대시보드를 만들었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대시보드하고 또 ML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분들이 솔루션 비즈니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이 솔루션 말고도 다른 솔루션도 AWS 클라우드에 구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십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태양광 발전 인버터 이상징후 탐지 사례인데요. 이 고객분들은 태양광 패널하고 이 배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인버터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랑 함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쟁사 대비 유지보수 측면에서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고 싶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장비마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보자라는 과제를 선정하셨습니다. 장비 자체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 AWS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드리고
또 고객분들 자체적으로는 이 AIM을 적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없으셔서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력을 지원하셔서 향후 예지 정비를 위한 이상 징후 탐지까지 수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특이하게 이제 IoT 코어 말고 람다를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미 기기가 많이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었고 IoT 코어가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MQTT하고 로라웬, HTTP 같은 웹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뭔가 수정하시기가 어려워서 람다라는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곳으로는 S3를 활용했고요. 이 ML 모델링, 학습 배포 이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로컬에서 IoT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메시지를 처리하는 그린그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로컬에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물리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서 클라우드까지 데이터가 갔다가 뭔가 처리하는데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고객 사례들처럼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이게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허용되는 범위면 다행인데 뭔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걸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또 경제성의 법칙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가 센서 데이터처럼 숫자 데이터면 다행인데 요즘에는 비디오나 사진, 오디오 등 용량이 큰 데이터라고 하면 이걸 클라우드에 보낼 때마다 트래픽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일반적인 건 로컬에서 처리를 하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그 이벤트 메시지를 클라우드로 보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 중에는 개인 민감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하는 지역의 법 때문에 또 데이터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oT 그린그래스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으시고요. 디바이스 자체에도 설치가 가능하시고 아니면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웨이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이 IoT 코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시지 브로커 기능하고 기기가 오프라인이었어도 관리할 수 있는 섀도우 기능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또 인증서도 그린그래스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람다라는 로컬 람다라는 거를 통해서 그 자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ML 추론 기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또 ML 모델을 설치해서 로컬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신속하게 반응하고 또 오프라인 운영도 가능하시고 SDK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로컬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절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제로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장비는 엔비디아 제슨 나노였고 그린그래스가 돌아가는 최소 사양은 ARM이나 X86 CPU에 메모리는 96메가, 스토리지는 256메가 최소 필요하십니다. OS는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계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 아키텍처는 심플합니다. 또 일단 먼저 심박 토픽을 먼저 정의를 해줬고요. 심박 측정하는 코드를 짜서 S3에 넣어주면 IoT 코어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그린그래스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 심박 측정하는 센서밖에 없어서 사실 이거 심박 측정을 하게 됐는데 이 센서를 온도나 습도, 진동 센서로 바꾸면 제조 환경과 비슷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슨 나노에 접속한 화면이고요. 인터넷 연결해서 그냥 IoT 그린그래스 소프트웨어를 설정에 맞게 설치를 하면 알아서 인증서 설치를 해주고 IoT 코어에 대한 엔드포인트도 자동으로 잡아주더라고요. 콘솔상에서도 테스트 결과하면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미리 시간하고 이 심박만 일단 받는 걸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화면은 제슨 나노에 쌓이게 되는 로그 화면입니다. 이 측정 값들은 MQTT를 통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집을 하긴 했었는데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계속 자체적으로 저장을 하고 로그 데이터 전체적인 거는 하루에 한 번 S3에 넘기는 로컬 람다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아키텍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내에 CCTV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보내게 되면 이 트래픽 비용도 발생하고 이 세이지메이커에서 ML 모델을 띄우는 그런 비용들도 다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린그래스 로컬 추론 기능입니다. 평상시에는 CCTV 영상을 로컬에서 저장하고 관리를 하다가 어떤 평소와는 다른 긴급한 상황이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알람 메시지를 IoT 코어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이 트래픽이나 모델 추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컬에서 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그린그래스 서비스하고 IoT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NDS의 IoT 적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막연한 계획보다는 먼저 작은 규모의 POC나 파일럿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획만 하시고 본 사업으로 바로 가시면 생각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와 함께 필요한 기능이나 소규모로 성능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하시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 적용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AWS 서비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20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황이나 용도에 따라서 맞는 서비스들이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직접 셀프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와 미리부터 함께 하신다면 요구 사항과 비즈니스를 분석해서 이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제안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AWS 클라우드 전문 SA분들 외에도 IoT 전문가,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개발자도 함께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말고도 데이터 분석이나 SI성 개발도 같이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 오퍼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AWS를 신규로 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지원해드리는 NDS 트라이데이터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IoT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 파이프라인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행사장 밖에 홍보 부스에도 관련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 사항이나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